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유네스코 오리지널에서 문학과 독서에 대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네스코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이제 문학과 독서는 이제 교재도 별개고 강좌도 각각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네스코라는 이제 큰 이름 하에서 이제 구성이라든가 학습법 그리고 이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문학과 독서를 이제 묶어서 하나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유네스코 이제 문학 오리엔테이션 한번 들어봐야지 라고 듣고 나서 그럼 독서도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하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거야. 똑같은 영상이. 자, 그래서 문학이나 독서는 하나로 그냥 OTV를 한 번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네스코 오리지널 문학 독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인데, 자, 일단 교재를 먼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문학입니다. 이게 칼라 교재라서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학에 대한 문제편 교재, 그 다음에 요거는 문학에 대한 해설편. 근데 해설편이 좀 양이 되기 때문에 요걸 상하로 두 권으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문제편, 해설편. 이건 문학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독서입니다. 독서의 문제편. 그 다음에 독서의 해설편 상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과 독서가 각각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문학과 독서는 각각 문제편, 그 다음에 해설편, 상하 이렇게 총 세 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이제 받아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네스코는 그러면 이제 어떤 교재냐, 그지? 라고 하면 이 유네스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평가원 기출. 요걸 이제 학습하는 교재입니다. 이 평가원 기출. 그래서 이 평가원 기출을 학습하는데 최근 7개년의 평가원 기출이 모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학과 독서에서 모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 연도에 시행되었던 6월, 9월에 이제 모의평가, 평가원이 시행하는 모의평가, 그 다음에 그해 수능.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 7개년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문제가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22학년도와 28학년도는 예시문항이 있는데 요것도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국어 학습의 가장 이제 기본이자 출발점이라고 하는 평가원 기출을 이제 공부하는 이제 교재인데, 요게 유네스코. 자, 여기 교재인데, 그럼 이름이 이제 왜 유네스코냐, 이름이 왜 유네스코냐라고 하면, 원래 이 유네스코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친숙한 이름입니다. 뭐냐면 유네스코 하면은 이제 그 유엔에서 이제 그 세계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보호하고 이런 기관이죠. 근데 그래서 거기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근데 원래 그 유엔의 유네스코는 여기가 C입니다. K가 아니고 C거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유네스코인데 우리가 하려는 이제 이 기출학습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기출을 그냥 단순히 풀어보고 그냥 나 기출만 한번 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출을 공부하는 거는 기출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건 어떤 하나의 우리가 문화유산을 대하는 마인드와 똑같다. 기출은 우리 수능국어 학습에 있어서 일종의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네스코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근데 이거를 C를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 그지? 유엔하고 그러면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요것만, C만 K로 그냥 바꾼 겁니다. C만 K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K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뭐, 코리안, 뭐, 한국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제가 김상훈이니까, 뭐, 김상훈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 유네스코는 뭐야? 기출을 어떤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그래서, 학습해보자 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요거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유네스코는 이제 기출을, 평가원 기출을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그지? 이거 학습하자. 자, 그 왜 김상훈 갑자기 수능 국어에서 평가원 기출 학습하자 이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무슨 문화유산이 나오고 막 이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수능 국어, 아마 이제 요거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수능 국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아마 이제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수능 국어라는 건 참 어려운 과목입니다. 뭐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뭘 공부해야 될지부터가 일단 사실 애매한 이런 과목이거든. 그럴 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능 국어 공부를 한다는 거는 곧 평가원 기출을 공부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말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뭐 수업을 진행하다가 가끔 이제 국어에 대한 상담 이런 걸 해보면 너 지금까지 수능 국어 공부 어떻게 했니? 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참 놀랍게도 하는 이야기가 기출을 어떻게 풀었어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나는 너 국어 공부를 어떻게, 수능 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그래서 내가 평가원 기출을 어디까지 얼마나 풀었다, 보통 이렇게 답을 해. 그래서 대부분 수능 국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이제 평가원 기출을 공부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하신단 말이야. 근데 이 기출은 수능 국어 학습의 출발이자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 평가원 기출을 학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그거를 하라고 하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러면서 뭐 문제가 1, 2, 3, 4, 5번 이렇게 쭉 있으면 문제를 풀어보고, 자, 맞았다, 틀렸다, 맞았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래서 총점 몇 점 이렇게 막 점수 이제 계산하고 나서, 그지? 틀린 문제는 그냥 해설지 한번 읽어봐, 그지? 그리고 나면 이제 공부가 끝나, 그지? OX 채점 이거 해보고 나서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뭔가 공부가 이제 좀 공허하거든?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이런 말을 들어보셨거나 아마 앞으로 들어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 평가원 기출을 공부할 때는, 이 평가원 기출, 특히 국어 공부할 때는 단순히 OX 채점, 그러니까 풀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등호입니다. 부등호. 단순히 이렇게 맞았다 틀렸다 끝나고, 몇 점이구나, 틀린 문제 해설지 한번 읽어보고, 이래서 틀렸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들어보셨거나 아마 앞으로 듣게 되거나 그럴 거거든. 근데 참 이게 또 모호한 말이에요. 분석을 하라는데 뭘 분석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분석하라고 하면 그냥 한번 더 읽어봐, 그지? 근데 뭐 달라지는 건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어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라는데 젠장 이거를 뭐 나한테 뭘 하라는 거지? 이거 그걸 이제 모르겠으니까 국어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똑같은 것 같다 이러면서 그냥 손을 놔버리는 이런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 기출이 수능 국어 학습의 기본인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아마 이미 들어보셨거나 또 앞으로 들어보게 될 겁니다. 뭐냐면 이 수능 국어 학습에서 평가원 기출, 특히 이제 최근 몇 개년치 이런 중요한 것들은 한 번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부등호입니다. 부등호 한 번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맞았다 틀렸다 몇 점 끝, 자 이제 끝, 야 이거 풀었던 거 뭐하러 다시 풀어, 이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 번 다시 보라고 해요. 여러 번 반복하래요. 이걸 좀 한자로 써보면 이제 회독이죠. 회독.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본다. 그래서 이제 뭐 나는 2번 봤다, 3번 봤다, 회독수가 몇 번이냐, 이것도 이제 수능 국어를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막 나는 3번 공부했다, 작년 수능 뭐 5번 풀어봤다 막 이런 거 있거든, 그지? 근데 이것도 이제 참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돼, 일반적으로 듣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래서 막상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이제 어려운 멘트가 돼요. 난감해.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풀어볼 수 있어. 처음 보는 문제들이니까 맞았다 틀렸다 참신하거든. 이제 근데 2번, 3번 이렇게 이제 풀게 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처음 볼 때는 처음 보는 그 신선함이라도 있어서 문제 이렇게 풀어보는데, 2번째 이제 풀 때부터는 기억이 나요. 이게 특히 국어는 여러분들 그 독서 지문 문학 작품의 문제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막 네가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지는 못하지만 읽다 보면 그 여운이 살아나거든. 이거 그때 내용이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문제도 딱 보면 이거 그때 답이 위에 있었냐 아래에 있었냐. 그래서 회독수를 늘리는 거는 좋은데 이 회독수가 늘어가면서 문제를 자꾸 기억으로 풀게 돼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럴 시간에 그냥 내가 하나 새로운 걸 더 푸는 게 낫겠다, 왜 기출을 도대체 여러 번 보라는 거지? 이제 이런 또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단적으로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수능 국어 학습에서 평가원 기출이 너무나 기본이고 어떤 하나의 출발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치? 이 수능 국어 학습의 거의 토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정작 이거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학습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지금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자면,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게,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계속 하다 보면 6월 평가원, 이제 특히 상반기 마무리하는 되게 중요한 이제 시점이죠. 여름방학 정도 됐을 때 참 놀라운 게, 여러분들이 해마다
진짜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항상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뭔가 선생님 제가 기출 공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6월 모의평가를 봤는데 점수가 좀 만족스럽지 않아. 그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스스로 분석을 할 거 아니야.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기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이제 파이널 여름 정도 되면 여러분들 이제 수능까지 불과 이제 한 3달 정도 이제 근접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도 이제 뭘로 공부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선생님 기출을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 또 이 기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 야, 그럼 너 지금까지 기출을 제대로 공부 안 했니라고 하면 거기서 또 보통 놀라운 대답들이 나와요. 뭐냐면, 아니요, 기출 공부했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한 번 본 것도 아니야. 막 두세 번씩 공부했어. 그지? 야, 그때 너는 기출 공부해놓고도 왜 기출을 다시 공부하려고 하냐라고 하면 대부분 또 하는 말씀들이 뭐냐, 제가 기출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출을 풀기는 풀었는데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뭐 아예 안 해서 이제 뭐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하면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OX 동그라미 X 치고 채점만 하고 그냥 한번 풀고 끝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분석, 이걸 제대로 여러 번 분석해서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해마다 진짜 놀랍게도 학생들이 항상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우리 유네스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기출을 어떻게 하면 진짜 제대로, 응? 한 번을 하더라도 내가 진짜 평가원 기출을 제대로 풀어봤다, 이거 이렇게 학습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사실 출발을 한 겁니다. 우리 유네스코의 가장 태생에 있었던 그 문제의식은. 그래서 보면 이거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요즘 이 챗GPT 워낙 좋아가지고 제가 이 문화유산을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좀 찾아줘 했더니 이런 것들을 이제 얘가 찾아줬거든. 뭐 다 알만한 이미지들이죠. 뭐 에펠탑이나 자유의 여신상,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나 뭐 콜로세움, 그다음에 타지마할 막 이런 건데, 이런 어떤 문화유산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단순히 그냥 오래됐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막 뭐 우리가 추앙하고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어떤 그런 시간, 이런 어떤 문화유산들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라든가 또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 때문에 이게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거든. 이 평가원 기출이라는 것도 수능 국어에서 이런 어떤 문화유산과 같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의 이제 학습 목표입니다. 유네스코 학습 목표는 뭐냐? 우리가 기출을 왜 공부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그냥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지? 뭐 작년 수능이라고 하니까 한번 풀어본다, 이게 아니라 이 기출의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평가원은 시험을 그때그때 그냥 자기들의 막 어떤 기분에 따라서 그냥 그때그때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교육과정이라는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죠. 약간의 뭐 겉모양은 좀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수능 국어라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기출을 가지고 그거를 공부하는 거거든. 기출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출의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거는 하나의 어떤 문화유산이다. 말 그대로 유네스코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서 그 기출에 담겨 있는 교훈과 의의를 우리가 빠짐없이 학습을 해야 돼. 그렇지? 그래야 기출을 내가 진짜 제대로 공부했다, 그냥 OX 치고 몇 점이냐 이렇게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제대로 공부한 것 같아. 그지? 이거. 그래서 우리 일본의 목표, 기출의 역사를 확실히 공부한다.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교훈과 의. 단순히 그냥 건물이 멋있어요, 특이하네, 이게 아니잖아.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담겨있는 의미가 뭐고,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고 이 안에 담겨있는 소위 그 조상의 얼과 정신,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똑같은 거야, 이것도. 그치? 수능 국어도. 그 다음 2번. 이것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랑 연결되는데, 스스로 기출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풀어보고 끝, 이게 아니라 뭔가 이걸 진짜 뭐 여러분들 배우는 학생이니까 뭐 완벽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런 게 의미가 있고, 내가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점을 좀 주의해서 좀 더 뭔가를 살펴보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내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 기출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아까 1번하고 연결되는데 단적으로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을 학습하기 전과 후가, 요 사이가 이 기출을 우리 학습을 할 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그지?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결국 이 고민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기출의 역사의 어떤 교훈, 의의를 놓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출학습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기출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그지? 이거 그게 우리 유엔스코의 목표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또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아, 김상훈 너가 기출에 대해서 너무 지금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그래 이걸 유네스코를 하면 이게 된다는 거냐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그게 제가 여기 설명이 나오죠. 모든 학습은 모방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제가 이제 문학론 같은 강좌에서도 독서론이나 우리가 이제 평가원이 출제한 이제 문학 어떤 작품이라든가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독서론에서도 독서 지문에 대한 분석, 문학에 대한 분석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거든. 근데 제가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줬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한 번에 잘 체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마치 뭐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아이한테 야 프리킥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차면 들어가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면 얘가 딱 그걸 깨닫고 바로 손흥민처럼 다 돼. 이렇게 말이 돼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수많은 훈련과 시행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평가원 기출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때 이 학습의 기본은 항상 그래요. 똑같거든? 뭐에서 출발하냐면 모방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해보는 거야. 그지? 그러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자기께 되게 돼 있어. 그지? 그럼 그 과정에서 이 모방을 우리 유네스코는 친절하게 과외식의 어떤 해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과외식으로. 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아 너도 그냥 이 어떤 유네스코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기출의 논리, 평가원의 코드들을 너도 이제 자연스럽게 체화해서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 평가원 기출의 역사에서 아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교재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거 문학 독서 지금 통합 OT입니다. 통합 OT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일단 문학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독서도 거의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문제편이 있어요. 지금 이건 이제 문제편 샘플입니다. 문제편. 그러면 시험지랑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보는 거지. 그래 그렇구나. 문제 풀어. 자 그리고 나 아까 말씀드렸지. 그래서 이제 나한테 뭐 하라는 거지? 예를 이제 공허함이 이제 밀려올 때, 자 이제 요거 샘플인데. 여기 작품이죠. 작품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우리 유네스코 페이지에 가시면 맛보기 교재 이런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분석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지? 이런 하나의 어떤 행동 강령, 원칙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일관된 포맷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읽기 전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지문에서는 이제 요런 지점에서 네가 요런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처음 이제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포인트들을 한 번에 다 따라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는 거거든? 근데, 아까 우리 학습의 출발점은 뭐라고 다시? 모방이라고 그랬죠? 모방.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꾸 이제,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이런 걸 놓치면 안 됐었어. 아, 여기서 이런 생각을 꼭 해보면 좋겠구나. 여기서 이런 포인트를 꼭 잡아낼 수 있어야겠다. 그지? 이런 걸 자꾸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모방. 어느 순간 이제 뭐야? 너도 이런 걸 할 수 있게 된다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맞았다 틀렸다 몇 점 여기서 끝나버리면 기출 몇 번 풀어놓고도 맨날 선생님 기출을 제가 제대로 안 풀어서 선생님 제가 기출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맨날 1년 동안 진짜 수능 볼 때까지 그 기출에 대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고. 응? 어떻게?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어떻게? 기출을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그지? 이거를 승화시켜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유네스코를 가지고 같이 해본다고. 알겠죠? 자. 그 문학이다 보니까 이제 장르별로 좀 다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산문 샘플이었고, 이건 이제 고전시가. 고전시가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고전시가는 이제 고전시가이기 때문에 옛날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밑에다가 설명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고전시가를 또 뭐 잘하는 친구들은 또 잘 하시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고전시가가 그냥 어렵거든. 그냥.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 넣어서, 어떤 진짜 아까 우리 과외식 해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과외식 해설의 포인트를 살렸고, 요거는 이제 그 소설에서 특히 이제 고전 소설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고전소설은 이제 인물 구조도 이런 거 복잡한 거 많아서 네가 그냥 알아서 잘 정리해봐라. 그러면 허무하잖아. 그치? 여러분들 인물 구도 좀 정리해놓고 내가 제대로 정리했느냐 이런 거 한번 비교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인물 구조도 특히 고전소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기출 내가 얼마나 제대로 공부했는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 앞부분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기출의 필수 개념과 생각도구입니다. 기출 필수 개념과 생각도구.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출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개념과 원칙들을 이 앞에 별도로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생각도구라고 하니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하는 원칙이죠.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놨어. 그리고 필요할 때 금방금방 찾아볼 수 있게. 그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간중간 학습을 하시다가도 그때 이런 게 있었는데? 라고 다시 앞에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쭉 이런 이제 개요를 머릿속에다 잡아놓고 이제 학습을 시작하실 수 있게. 그지? 그렇게 해서 이 국어가 막상 해보면 그냥 어디서 여기서 이런 말 좋은 말 좀 듣고 저기서 또 이런 좋은 말 좀 듣고 여기서 또 뭔가 이런 말 듣고 나중에는 이게 다 흩어져 가지고 뭐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아놨다. 그래서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그지? 그리고 또 시작할 때 또는 복습할 때 한꺼번에 우리가 빠르게 이거 요약 정리해서 복습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 이제 문학에서 이제 갈래별 학습법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우리 교재 또 앞부분에 있습니다. 독서에서는 제재별 학습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숙지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기출을 어떻게 분석하고 학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다. 그리고 이거는 문제편 샘플인데, 그 문제는 단순히 이 문제의 답은 왜 3번이다. 그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정답의 근거, 오답의 근거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제 그거 플러스 아까 우리 기출을 문화유산으로 본다는 거는 이 문화유산에 담긴 교훈, 의의를 살펴보는 거라고 그랬죠. 교훈, 의의를 살펴보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또 뭐 간단한 문제는 간단하게 들어갑니다만, 긴 문제는 지금 이거는 거의 한 페이지가 지금 한 문항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문항.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에서 뭐가 중요했고, 특히 이제 많이 틀렸던 문제들 이런 것들은 거지. 무엇 때문에 헷갈려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서 생각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거를 진짜 다시 우리 아까 목표가 뭐였죠? 과외하듯이. 과외하듯이. 그치? 아주 자세하게 다 풀어서 써놨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리고 화면으로는 얼마나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재 그 샘플 페이지가 있습니다. 교재 가시면 유네스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이거 어떤 그 해설의 퀄리티나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재 은하계에 존재하는 수능 국어 기출 분석 해설서 중에는 가장 고퀄리티, 이건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그지? 그래서 단순히 왜 이게 답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담겨 있는 지금까지 어떤 평가원의 일관된 논리, 이거, 그리고 왜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런 함정에 빠졌을까? 그지? 너는 다음에 그래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 그지? 그런 것들을 진짜 다 정리해놨어. 다 완벽하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 학습 우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수능 기출을, 평가원 기출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건 이제 독서 지문 샘플입니다. 그래서 독서 지문,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문 조감도가 앞에 들어가 있고, 아까 문학과 마찬가지로 문단별로 이제 어떤 생각들을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쭉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독서 문항에 대한 해설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학, 독서. 그래서 약간 좀 구성은 다르지만 대체로 포인트는 뭐야? 과외식으로. 기출을 단순히 풀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출을 담겨있는 어떤 하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교훈과 의의, 이걸 통해서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힘, 이걸 키울 수 있다. 알겠죠? 요거 그렇게 구성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학과 독서. 그래서 다시 또 문화유산 한 페이지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네스코를 어떤 공부한다는 거는 단순히 나 기출 한번 풀어봤다, 그지? 나 2회독 했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거 뭐 팔만대장경, 뭐 직지신경 막 이런 건데, 진짜 우리가 문화유산을 놓고 막 이렇게 이런 어떤
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나 이런 교훈들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학습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수능 국어에서 기출을 공부하는 그런 노력과 에너지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와 함께 여러분들 같이 수능 국어 기출을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자, 업로드 일정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강의는 1월 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 업로드가 되고, 아무리 늦어도 2월 그러니까 겨울방학 안에는 완강이 될 겁니다. 업로드 일정 그렇게 되겠고, 기출이다 보니까 요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작년 교재 같은 거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그러면 작년에 추가되는 이제 수능하고 6월 9월 부분만 갖고 작년 교재를 활용해도 되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대체로 비슷합니다. 대체로 비슷한데, 우리 유네스코 교재는 이제 기존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똑같이 쓰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매해 들어오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기존 해설들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올해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 없이 독학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우리 유네스코 교재는 보시면 그래서 워낙 설명이 친절하고 자세해서 독학으로 활용하셔도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 근데 강의가 있어요. 이 강의는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그 좀 의미 있었던 지문들, 그 다음에 특히 최근 것들은 그 당시 6월, 9월이 딱 시행됐을 때 그 당시 분위기, 현장감을 살려서 현장에서 진행됐던 이제 그 해설 강의들을 붙여놨거든.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들의 어떤 국어 수준이나 어떤 실력,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언제 공부하느냐, 파이널 때 하면 바쁘니까 그럼 못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또 강의를 같이 활용해 주셨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이다. 그지? 이거 아무래도 이제 글자만으로도 다 전달할 수 없는 또 그런 내용들이 있죠. 느낌이나. 그래서 요거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강의를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 자, 몇 등부터 수강할 수 있나요? 자, 전부 가능합니다. 이거는 수능 국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평가원 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한다.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병행하기에 좋은 강좌가 있나요? 요거는 이제 유네스코인데, 우리 이제 기본 강좌 중에 이제 제 커리 중에는 문학론 독서론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가장 이제 기본 커리로 이제 수능 국어에서 문학과 독서를 학습하는 건데, 요거 이제 문학론 독서론을 학습하실 때 요거에 맞추어서 유네스코 문학 독서를 같이 학습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학론 독서론 강좌에 이제 매주 문학론 독서론 강좌가 진행이 되면, 이번 주에 이제 문학론에서 이걸 했다, 독서론에서 이걸 했다, 그러면 너가 요것과 연관 기출로 자 유네스코 문학에서는 이런 걸 풀어보고 독서에서는 이런 걸 풀어봐라라는 계획표가 업로드가 되거든. 그래서 뭐 나는 기출만 풀고 싶다라고 하면 유네스코만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가장 이상적인 커리는 문학론과 독서론을 수강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유네스코 문학 독서를 같이 풀어 나가시면 훨씬 더 문학론과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이 기출학습에 완전 어떤 완벽한 그 슈퍼노바 이 대폭발 융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가 딱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습하시는 걸 가장 추천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Your potential, our passion. 우리 김상훈 국어의 가장 슬로건입니다. 여러분들은 무한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잠재력,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꿈, 소망들이 다 현실이 될 수 있게 our passion, 저와 우리 또 김상훈 국어연구실의 모든 어떤 열정을 쏟아부어서 여러분들 이 잠재력과 만나서 여러분들 꿈이 다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같이 달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오리지널 문학 독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이제 마치기로 하고, 이제 우리 유네스코 강좌 교재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